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속한 두 항의 합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할 때 A1 더하기 A2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또 문제를 하나 붙여놨는데요. 첫째 항의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첫째 항이 주어져 있어서 A10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A2 구하고 A3 구하고 띵띵띵 구해서 A10까지 구했는데 이 풀이가 맞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풀이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풀이들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 풀이를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풀이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하셔서 답 한번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AN 더하기 1은 하고 넘겨놓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2n-A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A1 하고 써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보일 때까지 한번 써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2는 하고 표현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에 1 대입하니까 2 빼기 A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 들어가니까 4 빼기 A2 하고 표현이 되는데 A2 대신에 빼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죠? 2 더하기 A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4 한번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들어가니까 3이 6 마이너스 A3 하고 표현이 되는데 3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A1 하고 나타나고 A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8-A4 해주고 또 빼주면 4 더하기 A1 하고 표현되고 A6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6은 5, 20 해주고 빼기 A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A1 하고 나타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째 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니까 혹시 짝수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짝수 번째 항하고 챙겼더니 어떻습니까? 2에서 A1 빼고 4에서 A1 빼고 6에서 A1을 빼고 있는 규칙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A2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22는 22 빼기 A1이겠구나.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22는 22구나 하고 정답을 찾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죠?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n자리에 2n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짝수 번째들의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건데요. n자리에 2n을 넣으면 a2n 더하기 a2n 더하기 1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4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소거하기 위해서 a2n 더하기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a2n 더하기 2를 대입해 주면 여기는 2n 더하기 1 들어가니까 2n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n 더하기 1 들어가면 그것에 2배 해주니까 4n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는데 변변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에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하고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앞으로 쓰겠습니다. A2n 더하기 2 마이너스 A2n은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니까 2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A2n 더하기 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2n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무슨 수열이죠? 맞습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짝수 번째 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어떻습니까? 공차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짝수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짝수항은 뭐가 되죠? A2 하고 표현이 되는데 A2는 어떻습니까? 2 빼기 A1 하고 여기에서 바로 찾겠습니다. 2 빼기 A1 하고 찾아놓고 우리 뭘 찾는다고 했습니까? 22번째 항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항 더하기 n-1d 하는데 이것이 초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1 하고 a22는 1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d 하는데 d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d가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22-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22는 22구나 하고 찾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 방법은 자주 써본 사람들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합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조금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2를 해주면 2 곱하기 1 하고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A3 더하기 A4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3 하고 표현되고 A5 더하기 A6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5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A7 더하기 A8을 해주면 2 곱하기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더하겠습니까? A21 더하기 A22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1 하고 나타나서 이 값들을 전부 더해 보겠습니다. 전부 더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괄호 열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띵띵띵 해서 21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 홀수 합이 되겠습니다. 홀수가 11개 있으니까 11제곱 해서 121 그것의 2배를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242 하고 합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더한 것들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더한 것들을 뺄 작정인데 이렇게 더한 것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 2 곱하기 4, 2 곱하기 6, 2 곱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 괄호 열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20까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2를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4 괄호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띵띵띵 해서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하고 나면 4 곱하기 1부터 10까지 55니까 4를 곱해 보겠습니다. 5, 4, 20, 5, 4, 20 했더니 2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242에서 220을 빼면 A1하고 A22가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2 더하기 A22는 242-220 해서 22하고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정도의 풀이로 접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풀이가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풀이로 접근해 보시고 이 풀이들 중에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풀이로 16번 문제를 한번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껐다가 그리고 정답을 화면에 다시 써놓겠습니다. 다 푸셨습니까? 그러면 화면에 정답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접기 한번 하라는 뜻인데 x =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2차 함수에 1차식이 곱해져 있어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그래프 접기를 했는데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x절편 x = a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이니까 a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x축에 접하는 즉 중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x절편 a 그리고 3이 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 gx의 극대값이 32일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한 대로 gx 절대값 안에 있는 x-a 곱하기 fx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어떻다는 뜻입니까?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3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 3보다 작다고 했고 A도 절편인데 미분 가능하니까 A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접혀진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 접혀 올라간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fx 곱하기 x-a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음수가 되는 부분을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 올렸는데 극대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3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극대값 32하고 나타나는데 이 극대값 원래 뭐였습니까? 극소값이 접혀서 올라간 것이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32구나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럼 극값의 차가 몇입니까? 여기는 극대값 0이고 극소값 마이너스 32니까 극값의 차가 32구나 해서 극값의 차 공식을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값의 차 공식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극점이 되는 x좌표의 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등분 표시를 해놨는데요. 3차 함수 등분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간격을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극대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극소고 이 점에서 극대가 되고 극값의 차는 2k구나. 극값의 x좌표의 차이는 2k구나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극값의 차 32라고 했습니다. 여기 0이고 마이너스 32니까 32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 안에 있는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 1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x좌표의 차이는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k의 세제곱하고 나타나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한번 약분해주면 4k 세제곱 4로 나누면 8이 되니까 k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k가 2니까 2만큼 3칸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3에 마이너스 6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었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의 x절편 a하고 3이었는데 마이너스 3하고 3이 됐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f4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7,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접힌 3차 함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아래와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6분의 k파이 이하일 때는 sin x이고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2 sin 6분의 k파이 빼기 sin x. 이거 우리가 많이 본 형태인데요. y는 b에 대해서 fx를 선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2b-fx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꼴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이 함수는 y는 sin 6분의 k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sin x를 선대칭 이동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k파이 왼쪽에서는 그대로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선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K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fx와 직선 y는 6분의 k파이, 우리가 선대칭 이동하려고 했던 그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k 그러면 1, 2, 3, 4, 5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1, 2, 3, 4, 5니까 그래프 형태가 몇 가지 나타나겠습니까? 5가지 나타나겠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 그려놓고 5가지를 유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5가지를 다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보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하늘색
이 회색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원래 이 그래프가 sin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sin x 그래프 나타나고 k가 1인 경우 한번 해보면 6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를 몇 등분하죠? 이렇게 6등분해서 여기가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 4, 5 해서 요 점 6분의 1인 경우 해당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인 6분의 파이인 직선이 나타나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이 직선에 대해서 왼쪽은 그대로 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접혀서 내려오고 또 여기도 접혀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선에 대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선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K가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교점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이 하늘색 직선하고 교점 체크하는 건데 교점 2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6분의 2파이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2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y는 6분의 2파이 여기 위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y는 6분의 2 죄송합니다. sin 6분의 2파이 하고 표현되는 이 하늘색 직선하고 이 그래프, 원래 그래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요 선 오른쪽에서 선대칭 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기죠? 이 경우도 2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분의 3파이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3파이 아래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y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6분의 3파이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색 부분을 접어서 올렸습니다. 대칭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것의 값은 y는 sin 6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 안 하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 개 있구나 하고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려놓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6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y는 sin 하고 써주는데 sin 6분의 4파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서 교점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6분의 5파이 하고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고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sin 6분의 5파이로 6분의 5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인 것이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8개에다가 1개까지 포함해서 전부 9개의 교점이 있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사인 함수 선대칭 이동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곡선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위에 점 P에서 주어진 원의 두 접선에 접선을 그어서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가 ST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ST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AB의 넓이를 TT라고 했습니다. 라지 T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넓이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다음의 넓이들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여겨 보여지십니까? ST분의 TT, ST분의 TT 그러면 넓이의 비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넓이에 비해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극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극선 어떻게 구하죠? 제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극선 뭐가 되겠습니까? 점피에서 접선 두 개 그어서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피의 좌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피의 좌표가 t, t제곱하고 나타났습니다. t, t제곱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는데 이 원의 그은 극선의 방정식 tx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극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넓이 분의 이 넓이 할 텐데 뭘로 접근하려고 제가 극선을 썼겠습니까? 이 경우는 ST분의 TT를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T분의 TT를 뭘로 접근하는 거죠? 뭘로 접근하겠습니까?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면 각각의 높이가 OH하고 P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T분의 TT는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OT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OH분의 PH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또 점피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 해주면 이 공식도 생각보다 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노란 삼각형 절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홍색 삼각형 절반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으로 가는데 OA 대 PA가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대각 빗변하고 나타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닮음으로 가는데 조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닮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는데 닮은 비 빗변의 길이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넓이로 갈 거라 OA제곱 대 PA제곱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2배니까 반쪽 길이 b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OA제곱분의 PA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면 PA는 4니까 결국 4분의 1 PA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닮음이 미처 안 보였습니다. 극선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접선이어서 그으면 90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90도 하면 이거 내접사각형인데 내접사각형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 각하고 이 각 더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세타 해주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T분의 TT가 다른 방식으로도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ST분의 TT 하고 표현을 하는데 뭘 쓰겠습니까?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ST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PA 곱하기 PA 해주겠습니다. 같은 길이니까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고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떻습니까?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분의 1 PA 제곱하고 위에서 닮음을 활용한 것과 같겠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살짝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PA만 찾아서 극한값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PA제곱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PA제곱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A제곱은 하고 해주면 5P제곱 마이너스 5A의 제곱을 할 텐데 우리 5A의 길이는 2인 줄 아니까 그냥 빼기 4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P제곱 해주면 원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 4제곱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제곱인데 7T제곱 하고 표현되고 4, 16인데 4 뺐으니까 더하기 12 하고 나타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3 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힐끗 보고 인수분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2, t 더하기 2,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3 하고 인수분해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먼저 써주고 4분의 1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1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1 해주고 st분의 t 하면 pa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2 그리고 t 더하기 2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3 하고 써주겠습니다.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t-2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옆에도 4분의 1 하고 써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2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그냥 인수분해 안 한 t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더하기 12 하고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극한값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2로 접근하는데 2 약분되고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 대입하면 4 곱하기 2는 4,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극한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4에 4분의 1을 더하니까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실수 전체 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느드 문제 몇 번에 나옵니까? 14번에 나오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아끼는 학생 중에 한 명은 그느드 문제 기억, 니은, 디귿 3번 풀어야 돼서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3문제를 푸는 느낌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로 보류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13번 문제여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판별식을 썼구나 라는 느낌이 오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 gx 함수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 하고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g'x는 하고 해주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증가함수 어떻습니까? 항상 도함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x축 위로 이렇게 둥둥 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체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3b,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아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니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은은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 하고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분하셔도 되지만 그냥 수투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서 미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x-g-x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 빼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세제곱 ax 제곱 지워지고 bx는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bx 빼기 c 해서 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이 2배 fx니까 fx는 2로 나눈 3x 세제곱 더하기 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체크를 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b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이 되는 건 x절편이 두 개인가 하고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범위를 체크해야 되는데 다시 기억으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a제곱이 3b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b가 0 이상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제곱 0 이상이니까 3b는 0 이상이어서 b가 0 이상이구나 라는 정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x제곱도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이니까 f'x는 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축과 접하거나 x축 위에 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 했을 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f'x 이퀄 0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x축 위에 떠 있거나 x축에 접한다 그랬는데 실근을 가지면 무슨 뜻입니까? x축에 접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f'x가 지금 3x제곱 더하기 b인데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가 존재한다. 그 말은 x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고 그는 x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b가 0이라고 했습니다. a제곱이 0 이하다. 그러면 a도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계속 몇 번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썼고 여기서도 썼고 결국 3번 쓰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ab가 0이다. 그러면 g'x 또 쫓아가줘야 되겠습니다. gx 뭐였습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a, b 모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c가 되고 따라서 g'x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x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G'1이 몇이죠? G'1은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렸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3차 함수와 역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추론을 통해 빈칸을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까? 해설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목소리를 줄여서 들리지 않게 음소거 기능으로 화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단계에서 단계 넘어가는 말 설명이 생략된 그러한 풀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L 위의 점 Pn과 x축 위의 점 Q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직선 Pn, Qn은 직선 L의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n, Qn의 길이는 Pn 더하기 1과 같고 Pn 더하기 1은 Pn의 오른쪽에서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잡지 말고 계속 이렇게 오른쪽에서 잡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n, Qn 이 선분의 길이하고 Pn 더하기 1 이 선분의 길이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 문장을 더 보시면 점 P1이 이 원 위에 L 위의 점일 때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삼각형 OQN, PN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빈칸을 채우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이 점 P1이 접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 P1은 어떻습니까? 이 원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쓰면 거리가 1 나오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P1이 이 원 위에도 있고 L 위에도 있는데 직선 L이 이 원에 접하고 있으니까 점 P1은 접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도하는 과정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접점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체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qn을 지나고 l의 평행한 직선이 선분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을 rn 더하기 1이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행한 직선 해서 어디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rn 더하기 1,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 이것도 이렇게 서로 평행하겠습니다. 여기가 rn 더하기 1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사각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Rn 더하기 1, Qn 더하기 1의 길이는 Pn 더하기 1의 몇 배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직선도 L하고 평행한데 여기 있는 이 각을 제가 점이라고 했습니다. 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에 대한 이 점에 대한 탄젠트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2분의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탄젠트 읽어주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2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탄젠트 값이 2대 1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는 이 길이에 이렇게 2배가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도 이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또 한번 정사각형이니까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Rn 더하기 1, Qn 더하기 1이 Pn 더하기 1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절반,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빈칸 가는 2분의 1이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 이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은 Pn, Qn 이 길이의 몇 배다 라는 뜻이죠.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분의 3배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가를 하게 되면 이 칸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의 길이는 2분의 3 Pn, Qn이구나 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2분의 3 Pn, Qn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제 n 더하기 1번째, n번째 항 해서 수열로 볼 텐데요. 첫 번째 P1, Q1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P1, Q1의 길이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접점이라고 했는데 관계없습니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P1, Q1의 길이가 1이므로 Pn, Qn이라는 이 수열은 선분의 길이를 수열로 보면 어떤 수열이 되겠습니까?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초항이 1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수열을 이루는데 등비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P1, Pn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이 길이들의 합인데 이 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Pn 더하기 1은 Pn, Qn의 길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Pn, Qn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Pn, Qn 이 자리에 뭘 써라 라는 뜻이죠. Pn, Qn을 대입해서 써라 라는 뜻인데 이 길이에 대한 정보는 또 바로 오른쪽에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조건 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다는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등비수열의 합인데 첫째 항에서 n-2항까지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는 어떻게 표현되죠?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r-1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3의 n-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2분의 3에서 1 빼면 2분의 1이니까 2 하고 2분의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조건 다를 찾겠습니다. 그럼 다 찾았습니다. 가나다를 찾아서 답을 체크를 할 텐데요. 그냥 결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각형 OQN PN의 넓이는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pn, qn 그리고 높이 p1에서 pn까지 했습니다. 이거 왜 높이가 됐습니까? 아까 이게 접점이어서 여기 수직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자주색으로 칠한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서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건 가나다를 찾았으니까 구하고 싶은 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가 몇이 되죠? 조건 가 2분의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f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n은 나에 있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에 n-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g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n은 조건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배의 2분의 3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3에 n-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6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6배 해주면 f3이 되고 그 다음에 8배를 해주면 g4가 되겠습니다. f3하고 대입해주면 2가 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1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g4를 하라고 했습니다. 4를 해주면 2배에 여기 4가 들어가면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27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을 마이너스 1로 잘못 보고 여기다가 또 붙여 썼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9가 남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4분의 27 하고 남고 빼기 2 하고 계산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6이니까 9가 돼서 9 빼기 2 하면 7.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숨겨진 의도를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이고 f형도 0이고 f'형도 0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두 조각이 되는 경계에 c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습니다. fx를 피적분 함수 또는 속함수로 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밑에는 심지어 절대값도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gx 어떻다고 했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c의 개수가 오직 한 개가 될 때 g1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 fx 어떻습니까? f형도 0이고 f'형도 0이니까 x = 0에서 접하는데 극대점일 수도 있고 극소점일 수도 있고 변곡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세 가지 유형의 fx에 대해서 gx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이 c만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x 연속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그래프 접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 C에서 서로 연속이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C에서 자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 자극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C를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0에서 C까지 FT, DT 더하기 5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우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 하는데 절대값 0에서 C까지 FT, DT 하고 똑같이 써지고 마이너스 3분의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속이니까 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은 우극한에 붙어 있겠습니다. 둘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양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워지고 5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랑 같아야 되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어떻다는 뜻이죠. 음수여서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0에서 C까지 FTDT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3분의 1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1로 가면 2배가 되고 3분의 1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0에서 C까지 FTDT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해석하셔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해석이 어려우면 이 함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0에서 x까지 ftdt 이 함수를 라지 fx라고 표현해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칠한 이 부분을 라지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끝 아래끝 활용하니까 f0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함수 뭐가 되겠습니까? 스몰 fx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라지 fc의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그러한 c가 오직 하나 있게 gx를 설정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냥 정적분으로 접근하는 방법, 아니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서 라지 fx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fx 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변곡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곡점에서 x 이퀄 0에서 원점이 변곡점인 경우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 0에서 c까지 정적분한 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정적분하면 누가 봐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정적분해도 어떻습니까? 여기 함수값이 음수여서 왼쪽 정적분하면 윗끝 아래 끝이 바뀌어서 결국 여기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정적분한 값이 음수가 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개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개형이 있겠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겠습니다. fx 이퀄 0이 되는 0에서 접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fx를 하나 찾았고 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극대점이 0, 극소점이 0이 되는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정적분이 해석이 쉬우신 분은 여기서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0이 되고 0에서 c까지 정적분한 값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적분하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는 곳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3,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또 나타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넓이가 같은 이 지점에서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c가 하나 더 존재하겠습니다. 그런 c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디가 c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c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되려면 여기는 양수니까 왼쪽으로 와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양수이니까 정적분하면 음수가 되는데 또 제가 여기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또 어느 지점에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게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점도 어떻습니까?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지점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c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또 c구나 하고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c,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분 간다고 했습니다. 이 부정적분 어떻게 나타나죠? 도함수가 fx인데 이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분계수 0이고 전체적으로 음수니까 감소 하면서 한번 변곡점이 일어나면서 감소하고 c에서 어떻습니까? 극소값이 나타나는 그러한 4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4차 함수를 제가 조금 그려봤습니다. 감소하고 변곡점이 되면서 감소하고 c에서 극소가 되는 이러한 4차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도 어떻습니까? 오른쪽 이 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럼 c는 극소값이 돼서 감소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또 여기서 0이 되면서 한번 쉬었다가 또 증가하는 이러한 4차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개형 했을 때 f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c가 오직 하나 존재하라. 그러면 함수값을 한 개 갖는 그런 c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오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C인데 우리가 위에서 해석했던 같은 위치의 C가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처럼 정적분으로 해석하셔도 좋고 그래프를 4차 함수를 그려서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겠습니까? C값을 찾겠습니다. 0에서 C까지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0에서 C까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따라서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2분의 1, 우리 넓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은 몇이 되겠습니까? C에서 0, 0에서 C. 어차피 우리 몇 제곱 할 것입니까? 4제곱 할 것이니까 그냥 C의 4제곱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3 남는데 그러면 C의 4제곱이 몇이라는 뜻이죠?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있는 C의 값이 1이고 여기 있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C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G1의 값이 누가 더 큰가 체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C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1이면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 그림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G1의 값 여기에서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서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연속이니까 이쪽에서 구하기 편한 이쪽에서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G1은 하고 계산을 해주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dt 그리고 더하기 5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C1 0에서 1까지 이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 3, 15 해주니까 3분의 14. 1번은 G1의 값이 3분의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1은 어디서 구해줘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우리 1 대입해야 되니까 아래쪽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아래쪽 계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나타나줘야 되겠습니까? 절대값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하고 표현을 해주고 ftdt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C-1인 곳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적분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고 0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x 마이너스 1에서 뚫고 가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4x의 세제곱하고 4x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x의 4제곱하고 표현되고 3분의 4x 세제곱하고 표현되는데 0에서 1까지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4 하니까 3분의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7에서 3분의 13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이죠? 3분의 6하고 나타나는데 약분하고 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4하고 2하고 누가 더 크죠? 맞습니다. 3분의 14가 더 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두 조각으로 정의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이, 어떻게 해석해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형은 0이라고 했습니다. 원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두 곡선 fx와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4배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점 지나는 거 알겠고,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한 이 함수 방정식 등식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면은 x는 1에 대한 선대칭이고 그것은 2차 함수에서 주로 쓰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f1 더하기 x 마이너스 x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f1-x 더하기 f1 더하기 x는 0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써진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일반식을 좀 썼습니다. fa-x 더하기 fa 더하기 x는 2b. 이것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0에 대한 점대칭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에 대한 점대칭, 그러면 무슨 뜻이죠? 3차 함수에서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1,0이 변곡점이구나 라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이 변곡점이고 0,0을 지난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곡점 표시를 1,0 할 텐데요. 0,0도 지나니까 여기가 0,0 해서 여기가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2,0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겠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하고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그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연립해서 어떤 점이 만나는지를 체크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 이거 절편형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x, -1, x-2 이것과 마이너스 6x제곱 연립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하겠습니까? 원점은 아니까 x를 한번 소거해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남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6x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x도 쓰겠습니다. x제곱 넘겨주면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돼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는 0 하고 나타나겠구나 하고 연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뭐가 있습니까? 0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이쪽에서 다 생기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정적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정적분 하셔도 좋은데 그래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제가 데려왔는데요. 여기가 0,0 하겠습니다. 조금 평평하게 그려도 이 그래프를 만족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형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꺾여서 우스꽝스럽지만 그냥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원점 0,0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또 그래프를 또 좀 마무리를 해놨는데요. 마무리된 그래프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제가 뭐에서 뭘 뺐겠습니까? 2차 함수에서 이 3차 함수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양수고 이 부분은 음수가 되게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빼면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몇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 마이너스 1 여기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뭘 구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 어떻습니까? 여기 또 간격이 같아서 마이너스 1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 절반씩 2개 구하는 넓이 공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넓이 공식을 쓰는데요. 4분의 1 하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는데 절대값 해주니까 1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의 차이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 4제곱 해주고 2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넓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배 하자고 했습니까? 4배 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3차 함수와 변곡점, 이 성질을 활용해서 3차 함수 개형을 찾고 그리고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그 곡선의 개형을 그냥 보기 좋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D라고 했습니다.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했을 때 선분 A2의 길이를 K라고 했습니다. 그 K의 12배 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을 크게 키워놨습니다. 키워진 그림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선분 AB의 길이가 여기가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2의 길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A2의 길이를 K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6이고 여기 8이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D하고 DC를 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습니다. 무슨 각이 같죠? 같은 원 안에서 원주각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가 서로 같겠습니다. 그러면 뭘 쓸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기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각이 같아서 세타 해주고 AD의 길이는 공통이니까 M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D의 제곱은 하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BD의 제곱은 하고 써주면 66에 36 더하기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M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DC의 제곱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88이 64 더하기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M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제곱 지워주고 한쪽으로 조금 몰아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2고 여기는 마이너스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1로 보내면 4M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4M 코사인 세타는 해주고 이것은 1로 넘겨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2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M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하고 나타나는데 M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랗게 색을 칠해놨는데요. M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K가 되겠습니다. M 코사인 세타가 K여서 K는 7.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2가 마치 K가 분수여서 약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2 곱하기 7에서 7이 14,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뭘 썼습니까? 코사인 법칙만 2번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21번이라는 위치에 놓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변수 우리가 미지수 설정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 어떻습니까? 미지수 설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1번에 놓였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함수 gx는 x = 0과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g3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여기 x(x-2) 오른쪽도 x(x-2)인데 여기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선을 조금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하고 2 사이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gx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절대값 fx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a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고 2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이거 양수니까 그냥 약분돼서 이 부분이 0보다 작고 2보다 큰 부분에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fx 그리고 마이너스 a 하고 표현하고 여기도 절대값 fx 그리고 마이너스 a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gx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gx가 되겠습니다. gx x = 0하고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해서 연속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극한 하면 여기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절대값 f0-a는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극한 해주면 여기에 0을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f0 더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1로 넘겨오고 1로 넘겨가면 여기 절대값 기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해서 절대값 f0이 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a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도 2에서도 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 어떻습니까? 절대값 f2도 a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f 절대값 0도 a고 f 절대값 2도 a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0을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해도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x절편이 0하고 2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왼쪽 그래프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y축,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여서 왼쪽 그래프를 완성하고 가운데는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3차 함수 전체 절대값이 붙었고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절대값 붙었고 평행 이동했는데 전체 절대값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그리고 0에서 기준으로 여기가 x축이 되고 제가 밑에다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고 2점, 2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0하고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0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좋겠습니다. 2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해서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미분 가능한 일이 일어나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이제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0하고 2에서 접었더니 함수값이 a로 갔더라.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이 위로 볼록인 곳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3차 함수 조금 표시해 놨는데요. 0하고 2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0하고 2에서 0에서 극대, 0에서 2에서 극소해서 이 변곡점이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변곡점의 y값이 0이 되는 그런 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대칭성이 아니라 비율을 썼습니다. 그러면 1,0에서 변곡점이 일어나면서 그래프를 접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이게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0하고 2에서 함수값 양수로 여기가 a가 되는데 a로 갖겠습니다. 0하고 2에서 함수값 여기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부분이 x축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행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x축을 a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를 새로운 x축으로 만들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x축이 되게 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됐고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가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여서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접어서 또 올려라 그랬습니다. 접어 올리겠습니다. 띠리링 하고 접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됐습니까? 이 접어 올린 부분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조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새로운 x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절편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2가 있고 3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gx 그래프를 완성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g3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a가 몇인지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a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겠습니다. 여기로 오면 극대값이 a가 되겠습니다. 극대값 그냥 찾으셔도 좋고 극값 공식, 극값의 차 공식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알려진 정보가 많아서 함수식을 찾아서 그냥 대입하셔도 좋고 극값의 차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극값의 차공식 하면 극대에서 극소값의 차를 쓰는 건데 우리 반쪽만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점의 차이는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 하는데 그것의 절반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는데 이것이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찾았습니다. G6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G6의 값 그러면 어디가 6이 되겠습니까? 이쪽 어딘가에 6이 있겠습니다. 그럼 6에서의 함수값을 읽으려고 하는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이 3차 함수 보이십니까? 이 3차 함수를 활용해서 G6의 값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x절편이 3하고 0이 있겠습니다. 그럼 뭘 쓰려고 제가 이걸 설명하죠? 맞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활용해서 접근하셔도 좋고 함수식을 이용해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에서 뭘 빼죠? 0을 2번 빼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0 곱하기 6 빼기 0 하고 써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x절편 3도 있습니다. 그래서 6 빼기 3을 해주면 66에 36에 3을 곱하니까 정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함수식도 쓴다고 했습니다. 이 함수식 제가 fx를 이것이라고 했는데 fx보다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2만큼 올라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큼 내려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fx 말고 그냥 hx라고 쓰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hx는 절편이 뭐가 되죠? 0하고 3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x제곱 x-3 하고 나타나서 실제로 g6의 값을 계산하면 h6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h6 대입해주면 66에 36, 6 곱하기 6 곱하기 3 해서 10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8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그래프 개형 쫓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접기 2번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